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5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오늘 오후는 총 8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들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이랑 맞춰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멤버십을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집중 분석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양식에다가 제가 뭐 승패 라인, 언오버 라인, 참고 지수, 이슈들까지 적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탑4 경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많이들 가입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총 8가지 경기 멘트 열심히 준비해 왔고요. 기아 KT 먼저 말씀드리면서 쭉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천 이슈로 인해서 하루 연기가 됐죠. 선발 그대로 올라오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불펜 방아쇼 덕분에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박연현이가 올라와서 말리렁 맞고 왔거든요. 요거는 사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제 이제 필승조 자원들도 대부분 연투시켰고 말로 홈런 맞으면서 경기를 역전당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 영향이 오늘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기아의 선발은 아담 올로가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러브라든지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8월달이 좀 안 좋았어요. 부상 복귀한 다음에 구위가 안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8월 말부터는 구위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뭐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올로의 컨디션 자체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에서 투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오늘 매치업 상대 KT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조금 상성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보니까 게다가 오늘 경기장이 어디죠? 챔피언스 필드 또 투수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올로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KT의 선발은 소영준이가 등판을 하는데 145kg짜리 투심 그리고 커터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까지 무빙볼이 밸류가 나쁘지 않고요. 뭐 낮은 종 공략하면서 땅불요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이 소영준이를 이제 그 로테이션을 조금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뭐 8일, 뭐 9일 이렇게 조금 길게 텀을 두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기를 보시면은 9위가 괜찮습니다. 휴식을 조금 길게 보장해 주다 보니까 9위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은 또 아니다 보니까 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소용준을 공략해 줄 수 있겠다 라는 근거를 조금 찾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용준이 이후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박연현이라든지 뭐 김민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손동현까지 연투 중에 있고요. 최근 팀 전체적으로 불펜 자체가 많이 아쉽거든요. 최근 5경기 21이닝 동안 9.86의 ERA. 뭐 기아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필승조 전부 다 연투 중인 KT보다는 기아가 그래도 조금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기아의 일반적인 승리라든지 일반 승리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SSG랑 롯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롯데.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양 팀이 이제 흐름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SSG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챙겨가고 있고요. 반면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단 1승만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조만간 5할 승률이 깨질 수도 있는 롯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력 굉장히 아쉽습니다. 롯데가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선발들이 사실 많이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4.1 동안에 몇 실점? 16자책, ERA가 5.92. 2이닝 리터로서의 역할도 안 되고 있고 실점도 많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불펜에 대한 과부하와 실점률까지 같이 올라가는 약간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선발은 벨라스케즈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기대값보다 훨씬 더 못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4게임 나와서 19이닝 동안에 1.89의 WCP와 8.05의 ERA 149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구속이 빠르기는 하지만 볼끝이 그렇게 좋은 유형은 아니고요. 브레이킹볼에 대한 기대값보다도 훨씬 더 못한 각을 보여주는 슬라이더까지. 당일 따로 샌드스톤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SSG는 생각보다 최근에 타격감이 괜찮아요. SSG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2푼 4리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그리고 이제 홈런 7방 평균 5.6득점씩을 가져가는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벨라스케즈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SSG의 선발은 미치 화이트가 등판을 하는데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스위퍼까지 던져주고 있어요. 페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아요. 페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형인데 다만 워낙에 구속도 빠르고 구위도 좋다 보니까 움직임까지 좋다 보니까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롯데 상대로도 2게임 나와서 13이닝 동안에 4자책 2.77의 ERA 잘 던져줬었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SSG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 양팀의 불펜 구간은 양팀 다 필승조들이 출격이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SSG가 초반에 점수 내고 약간 묶어주는 그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SG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바로 볼게요. 자, NC랑 두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두산. 자, 어제 양팀 1차전은 예상대로 다득점으로 경기가 흘러갔었고요. 두산이 이제 12대3 넉넉한 점수 차로 경기를 가져갔었죠. 그래서 일단 오늘 NC의 선발은 로건 알렌이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투심, 그리고 뭐 커브,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는 유형인데 최근 아쉬운 게 뭐냐면은 밋밋하게 들어가는 이제 무빙볼의 빈도수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월달 총 6번의 등판에서 28이닝 동안 23자책 7.39의 ERA로 최근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두산도 최근 5경기 경기 잘라놓고 보면은 팀 타율이 3할 3푼 9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홈런이 또 4방이 나오고 있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평균 7득점씩을 가져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알렌의 반등각을 봐주기에는 최근의 두산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저는 이 알렌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봐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두산의 선발은 잭 로그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는 유형인데, 일단 브레이킹볼이 되게 좋아요. 좌타 자운팅의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달의 경기력도 되게 좋았거든요. 8월달 총 5번 등판해서 4승, 29.2 동안 7자책, 2.15의 ERA. 물론 NC가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것도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로그 같은 뭐 브레이킹볼이라든지 아니면 무윙볼의 밸류가 높은 선수를 만났을 때는 NC가 침묵하는 경우도 꽤나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그에 대한 기대값을 뭐 완벽도까지 가져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30점 이하로는 끊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값 자체를 펄스 정도로는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두산이 조금 마진을 남겨주면서 불펜 대결 구간에서는 최근 양팀 흐름 보시면은 두산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NC가 뭐 최근 5경기 27이닝 동안 6.33의 ERA, 뭐 과부하도 있고 실점률도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신뢰하기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건 종합해 보면은 두산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삼성 키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키움. 어제 우천 이슈로 이제 선발이 그대로 이제 할로 밀렸고요. 최원태 그대로 나오고 이제 정현우도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자, 정현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4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까지 던져주는데 뭐 빠져나가는 공의 밸류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조금 심해지고 있다, 볼질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리스크를 말씀드렸었고, 삼성은 분명히 뭐 컨택 능력이라든지 성구 능력, 뭐 펀치 능력까지 리그에서 또 가장 뛰어난 팀이다 보니까 정현우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삼성은 자완투수 상대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777로 리그 전체 2위였고, 게다가 라팍에서 가져가는,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는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831, 리그 전체 1위. 그래서 이거는 정현우가 버텨내기도 조금 쉽지 않고요. 게다가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 불펜 ERA가 리그 전체 꼴찌거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주승우도 빠져있는 상황이고, 시즌 아웃된 상황이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뭐 뎁스라든지 밸류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이거는 투수 운영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최원태가 등판을 하는데, 이 최원태도 결국에는 이거예요. 볼질. 커맨드가 이제 좋았다 안 좋았다가 뭐 잘 던졌다 못 던졌다가 기복이 있는데, 사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는 팀이고요. 게다가 이제 뭐 선구 능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최원태가 조금씩 빠지더라도, 공이 빠져나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타격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저는 키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최원태가 오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삼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승리라든지 아니면 전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야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하마랑 야쿠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코하마 야쿠르트.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요코하마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 일단 뭐 안드레 잭슨이라는 에이스가 등판을 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그 다음에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 자원인데, 제키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최근에 안드레 잭슨이 나쁘지도 않고요. 게다가 이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약점이 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사실 팀 오페스가 0. 몇? 464밖에 안 됩니다. 리그 전체 압도적 꼴찌. 그래서 이 안드레 잭슨이 야쿠르트를 만나서는 조금 더 자신있게 빠르게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레 잭슨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좀 높게 잡아주고 싶습니다. 뭐 완벽투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뭐 잭슨 이후에 뭐 히로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이세이로 이뤄지는 불펜 운영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야쿠르트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의 선발은 타카나시가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그 다음에 스플릿,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상하 로케이션이 괜찮아요. 상하 로케이션 괜찮고 구위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실점률이 조금 올라간다는 리스크. 요코하마도 최근에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공 많이 보고 있고 장타도 이제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요코하마가 리드를 챙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쿠르트의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요코하마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요코 승리라든지 이제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주니치랑 요미우리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 요미우리.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제가 타이틀을 좀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고 달아놨는데 동의하시나요? 뭐 야나기와 이제 야마자키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둘 다 잘합니다. 뭐 야나기도 잘하고 야마자키도 잘하고. 자, 일단 야나기 먼저 살펴보자면은 14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져주는 자원인데 볼 끝이 되게 좋아요.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도 되게 좋거든요. 다만 이 야나기가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커맨드가 약간 흔들리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투구수가 조금 많아지고 있고 이닝 이팅에 대한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조금 거슬리거든요. 요미우리도 분명히 최근에 이제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꽤나 많은 볼넷을 선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야나기를 공략해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빠르게 끌어내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니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불펜 소화 이닝이 16이닝인데 ERA가 5.0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다가 특히나 접전 상황에서 뭐 마치야마라든지 뭐 우메노라든지 뭐 시미즈라든지 이런 핵심 코어들에 대한 실점률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펜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가 할 것이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요미우리의 선발은 야마자키가 등판합니다. 야마자키도 이번 시즌 20번의 경기에서 130.2이닝 동안 0.99의 WHP와 1.72의 ERA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시즌보다도 훨씬 잘해줍니다. 뭐 지난 시즌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 압도적이죠 사실.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뭐 다양한 레파토리를 던져주는데 최근에 커터의 각이 되게 좋아요. 커터의 각이 좋고 이 주니치 같은 경우에도 리그에서 가장 커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야마자키가 최대한 긴 이닝을 가져가는 동안에 이 야나기를 조금 빠르게 내려주면서 불펜을 공략해줄 수 있는 팀은 요미우리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 추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미우리 승리라든지 아니면 저는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요미승 언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신 히로시마 볼게요. 한신 히로시마. 9470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조금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홈팀 한신이 어제 이제 주니치를 만나서 빠따의 힘으로 7대5로 경기를 잡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불펜 소모가 조금 많았고요. 불펜 소모가 많았었고 게다가 이제 불펜이 6이닝을 던져주는 동안에 5실점을 가져갔거든요. 조금 아쉽죠 사실. 경기를 이기기는 했지만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을 보여주지는 못했었다. 자, 여기서 오늘 한신의 선발은 오타케가 등판합니다. 136km짜리 구속이 빠르지는 않아요. 느린 편이고 뭐 커터, 싱커,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인데 최근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밋밋하게 들어가는 무빙볼의 이제 빈도수가 많아집니다. 최근에 8월 달에 총 2번 등판해서 9.1일 동안 11일 자책 10.61의 ERA로 흐름이 너무나도 안 좋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거는 히로시마가 꽁꽁 묶이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타케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높게 잡아주진 않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히로시마의 선발은 모리가 등판을 하는데 모리도 사실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점이 뭐죠?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6번의 등판을 가져가는 동안에 32.1일 동안 18자책 5.01의 ERA로 특히나 이번 시즌 고시엔 원정에 가서도 2번 나와서 4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발들에 대한 리스크가 명확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화력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거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오릭스랑 니오넴 보겠습니다. 오릭스, 니오넴.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니오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니오넴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에이스 야마가타가 등판을 하기 때문에 기타 야마가 등판을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시즌 0.98의 WHP와 1.6의 ERA 압도적으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스플릿, 커브, 뭐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 구속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밸류 높은 변화구 세팅까지
뭐 출루 자체를 굉장히 잘 억제해주고 있는데 뭐 삼진 능력도 있고요, 땅볼 능력도 있다 보니까 위기 관리 능력도 되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릭스는 순수 팀 뎁스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네도 또 기복이 있거든요, 타선이. 좋을 때 완전 좋았다가 안 좋을 때 안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팀이라서 최근에는 안 좋아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타야마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구리가 등판을 하는데 143kg짜리 포심에다가 투심, 커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 스플릿. 레퍼토리가 다양한 편이고요. 이번 시즌 홈에서는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이번 시즌 홈에서 총 10번의 등판에서 6승, 72이닝 동안 11자책, 1.38의 ERA, 평균 스탯이 홈에서는 뭐 7이닝 이상 1실점급, 평균 스탯이 7이닝 이상 1실점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세라돔 특성이 뭐죠? 투수에게 굉장히 좀 친절한 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스급 선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세라돔의 특성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릭스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니온nem도 펀치력을 보여주기 조금 힘든 경기라고 한다면 양 팀의 선발들이 뭐 한 7회, 8회까지 던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오릭스가 역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오릭스 프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득점이라든지 말씀을 전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유튜브로 봐주시는 형님들 다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저의 분석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아니면 뭐 분석 잘 봤다 라고 하시는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 오픈이 되어 있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뭐 주목할 경기들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사드릴게요.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드립니다.